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이 43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대구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상인들은 반발하고 소비자 피해도 우려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격전지 후보들의 공약과 정견을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여야 후보의 무소속 출마자까지 5파전이 펼쳐지는 영천시 청도군으로 가봅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를 비판하며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낙선 운동을 펼쳤습니다. 대구FC가 개막 이후 4경기 만에 시즌 첫 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승리의 의미는 크지만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 기운이 더욱 짙어지며 봄꽃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은 7도, 안동은 4도, 포항은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해서요. 낮 기온은 대구 24도, 안동 22도, 포항은 18도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해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과 함께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수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출발해 낮에는 15도에 그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모레부터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20도를 웃돌던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981년 개장한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이 결국 4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이 축산 부산물 상가들은 당장 물건이 없어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도축한 축산물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불어난 운송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 건물 입구에 폐쇄를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출입문에는 잠금 장치가 채워져 있습니다. 도축한 고기를 실어 나르는 하역장은 아예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 같으면 경매와 도축 작업으로 매우 분주했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폐쇄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부산물 상가도 대구시와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았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도축장과 도매시장이 문을 닫아 부산물을 구할 수 없게 돼 장사를 접어야 할 지경입니다. 지금 엄청 물건 구하기가 힘드니까 장사하기 힘들죠. 물건 구하는 게 아니고 아예 물건이 없습니다, 지금요. 대구시 경제국장은 지난 1월 열린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고령 공판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전국 도축장을 돌아다녀서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상인들은 대구시의 대책 없는 탁상 행정으로 생업이 파탄났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진짜 암담합니다. 20년 동안 지금 그래도 거래처 이거 닦아온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지금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생겼고.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도축한 부산물을 가져오더라도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과 충북 등 거리가 멀수록 운송비 등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입니다. 냉동 차량으로 온도 유지해서 운송이 되기 때문에 그게 떨린 기사라든지 그 차량 한 대 구매하는데 2억 안 우선 들어가요. 그럼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고기를 운송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도축 당일에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파는 고기는 지육이라고 불리는 몸통 고기를 가공한 식육인데 이걸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육이 오후 늦게 도착하면 야간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위생관계 같은 거, 또 이제 판매하는 데서 어려움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시. 조금 인건비가 뛰기, 물류비가 뛰기 때문에 좀 고기값이 좀 오르지 않겠느냐. 결국 대구 지역 소비자들은
신선도 떨어진 고기를 더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숱한 문제 제기에도 대구시가 축산물 도매시장을 막무가내식으로 폐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였고 소비자 피해 역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격전지 후보들의 공약과 정견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야 후보의 무소속 출마자까지 5파전이 펼쳐지는 영천시 청도군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영천시 청도군에서는 5명의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서울대 출신 농사꾼 이영수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농민이 뿌리 내리고 잘 살 수 있게 만들겠다며 이전과는 다른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와 농촌 기본소득 추진, 24시간 달빛 어린이병원과 청년 워케이션 센터 건립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고향마을의 이장 삼선이 제 평생의 자랑입니다. 농업 농촌을 대변하고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실사구시에 정치하겠습니다. 영천 청도를 더 젊고 유쾌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당독식의 지역구도를 바꾸는 이영수가 되어보겠습니다. 3선을 노리는 현역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는 힘있는 집권 여당의 중진이 돼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시내 연장과 마사회 본사 영천 유치를 공약했고 청도에는 각북터널 개설, 첨단 농업지구와 자연 드림파크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다양한 의정 경험도 있고요. 특히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대통령부터 장 차관님까지 모두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소속 김지미 후보는 국방을 공부한 경영인 출신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 자신했습니다. 노후산업단지 재개발과 국방 군수산업 클러스터 구축, 와인빌리지, 자립형 은퇴자 마을 조성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저는 창업에서부터 29년간 경영을 해온 여성 전문 경영자입니다. 그런 여성 전문 경영자의 노하우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단수공천에 반발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나선 이승록 후보는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하겠다 밝혔습니다. 청도 각북면 터널 개통, 농산물 유통 물류단지 조성, 실버 체육시설과 실버 주거단지 조성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새마을 운동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낙후된 영천 청도 지역 주민들과 다 같이 함께 발전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호 8번 이성록이를 꼭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영천 부시장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김장주 후보도 국민의힘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소멸 위기의 지역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지법 개정과 노인 전문병원 유치, 용암 온천 관광특구 개발, 청도 반시 복숭아 유통 품질관리소 설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30년 공직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시켜온 전문가죠. 저에게 맡기면 이 새마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세계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들겠습니다. 보수 초강세 영천시 청도군에는 거대 양당과 무소속 3명까지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은 5명의 후보가 나와 12만 8천여 명의 유권자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난 주말 영주에서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를 비판하며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낙선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영주 영양 봉화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이 임종득 낙선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당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도열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최상병이 예천 실종자 수색 당시 입었던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로 복장도 통일했습니다. 최상병 기록이 경찰로 입첩되던 지난해 8월, 당시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 해병대 사령관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최근 새롭게 드러나면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임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선 겁니다. 대구 경북을 우습게 보고 최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혐의자를 영주 영양 봉화에 내리고자
이종섭 도주대사 마냥 도피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날 영주를 찾은 예비역들의 연령대는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고 사는 지역도 서울에서 경남까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역들은 해병대 후배의 억울한 죽음이 아직 베일에 쌓인 상황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임종득 후보를 단수 공천한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임종득 차장은 해병대 사령관과 왜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상으로 7분간 무슨 말을 주고받았습니까? 확실한 것은 임종득 후보가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를 한 후 해병대가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서울에서 안동까지 황급히 내려와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임종득 후보뿐만 아니라 충남 천안 갑에 출마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낙선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예비역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 낙선 운동을 벌이자 영주 안동 촛불 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임종득 후보 낙선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득 후보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영주 영양 봉화 후보자 토론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진행되는 만큼 관련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리그 초반이긴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승리에 목말랐던 대구FC가 드디어 시즌 첫 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그제 광주에서 펼쳐진 하나은행 K리그1 2024 광주FC와의 맞대결에서 개막 이후 4경기 만에 승리를 맛본 건데요. 승리의 의미는 크지만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원정에서는 지지 않았던 대구FC, 최근 6경기 무패, 광주 축구 전용구장 시대 이후 패배는 없었던 대구의 승리 기운은 이어집니다. 페널티킥으로 먼저 실점했지만 요신호의 동점골로 마무리한 전반. 대구FC의 승리 공식, 세징야와 에드가는 후반전에 빛났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없었던 두 선수는 도움과 득점으로 팀 승리까지 챙깁니다. Minha função como atacante fazer gols, mas o mais importante foi que nós ganhamos o jogo. Sabemos que não foi um jogo tão bom, mas conseguimos ganhar. Isso é o mais importante para sairmos da última colocação que estávamos. 승리는 거뒀지만 과제도 남았습니다. 세징야와 에드가, 이른바 세드가를 바탕에 둔 브라질 선수 위주의 전술 대안짓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두 선수가 합작한 좋은 장면들은 팀의 역사를 만들었지만 어느덧 이젠 적지 않은 나이라는 점은 부담입니다. 에이징 커브다 이런저런 말들이 참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자기들이 더 제일 잘 알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몸 관리 시켜주고 컨디셔닝 잡아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B팀에서 육성을 통한 대안이 나오거나 외부 영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실적으로 영입은 어렵고 육성은 힘듭니다. 단단한 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구FC는 어렵거나 힘든 일 중 하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 첫 승은 거뒀지만 긴 리그를 풀어가기 위한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3.15) 이거 당시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국민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3명에 대해서 3.15 이거 시위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 경남의 부정석 기자입니다. 1960년 3월 15일 당시 국민학교 6학년, 지금의 초등학생이었던 이모 씨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대하며 해질녘 동네 형들과 함께 마산시청 앞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기 전까지 돌을 던지며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제 철길에 있는 동맹이들을 주워가지고 형님들이 돌 던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길가에다가 돌을 갖다가 놔놨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그 다음에 독재 정권 물러가라.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3.15 의거 당시 초등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27일 21명에 대해 3.15 의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중 3명은 국민학생, 지금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나머지 18명은 모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 진실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사진 등을 통해 3.15 의거 당시 언급됐던 초등학생 시위대의 실체도 확인됐습니다. 다양한 계급계층들이 시위에 참여한, 그것도 부정선거라는 선거제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어떻게 보면은 전시민적 민주항쟁이라고 저희들이. 진실화해위원회는 초등학생 시위대를 포함한 초등학생에 대한 진실규명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3.15 의거와 관련해 320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지난달 목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형 타워 크레인이 강풍에 힘없이 꺾여버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중국제 타워 크레인 모델은 부품 결함으로 리콜 조치를 받은 전력과 함께 예전에도 작업 중에 몸체가 붕괴되는 등 각종 사고와 잡음이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 MBC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목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강풍에 힘없이 꺾여버린 타워 크레인입니다. 사고 당시 적재물 연결 부위가 파손되며 구조물이 100여 미터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주변 지붕과 차량 5대 등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꺾여가지고 기사분은 바로 내려오시더라고요. 문제의 타워 크레인은 중국에서 생산된 18톤급 L자형 타워 크레인으로 해당 공사가 착수될 당시 현장에 처음 투입된 새 제품이었습니다. 새로 현장 생기면서 새로 들어온 장비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해당 타워 크레인 모델은 지난 2021년 용접부에 균열이 확인돼 국토교통부 심의하에 국내 수입 물량을 대상으로 수입 제작사의 리콜 조치가 진행됐었습니다. 당시 부품 교체가 이뤄진 크레인은 전체 112대 가운데 59대로 절반 이상. 하지만 이후 1년도 못 가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꺾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조치 이후에도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목포에서 꺾임 사고가 발생했던 중국산 타워 크레인과 똑같은 모델이 이곳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에 투입된 타워 크레인 4대 모두 중국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제조 제품보다 싼 가격 때문에 타워 크레인 렌탈 업체들의 구매 선호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중국제 타워 크레인 기종은 비슷한 구격의 국내산 제품보다 1억 원가량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는 대량으로 만들어요. 거기서 많은 그 차이가 나는 거죠. 한국에 거의 한 3, 4년 사이에 한 300대 이상 들어왔을 거예요. 잇따르는 동종 모델 타워 크레인 사고로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오랜 시간 또 경험을 하고 해서 이 장비의 문제점이 뭐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파악되지 않는 거잖아요. 최근에 무분별하게 중국산이 수입됨으로써 부품 결함 등 각종 잡음과 사고가 잇따르면서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중국제 타워 크레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정부 차원의 전수 점검과 안전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 2,00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저소득층 중고교생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매월 학업 장려금으로 지원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중학생은 월 25만 원, 고등학생은 월 35만 원, 대학생은 월 45만 원을 지원하고 1:1 멘토링과 심리 상담, 진로 역량 개발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80%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1,850가구로 가장 수요가 많은 주택용 태양광 3kW의 경우 설치비 534만 원 가운데 국비 213만 원과 지방비 142만 원을 지원받으면 신청인은 179만 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4인 가족 주택 기준으로 해마다 6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연간 약 1,600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내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경북 소재 참여 기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에 대구의 2개 요양병원이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 2곳을 포함해 전국 20개 요양병원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봄 기운이 더욱 짙어지며 봄꽃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7도, 안동은 4도, 포항은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해서요. 낮 기온은 대구 24도, 안동 22도, 포항은 18도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해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과 함께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수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12도로 출발해 낮에는 15도에 그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 밤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모레부터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차차 흐려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7도, 김천은 3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 24도, 김천은 22도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4도, 봉화는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2도, 봉화는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1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18도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20도를 웃돌던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